수개월에 걸쳐 전국 곳곳에 불법 쓰레기를 매립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안동에도 8,500여 톤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지역 곳곳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가이드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낸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수개월에 걸쳐 전국 곳곳의 땅을 빌리거나 사서 불법 쓰레기를 매립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안동시에도 8,50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출동 김신희 기자입니다. 상기슭을 따라가다 보니 빈 공터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쓰레기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대부분 폐합성 수지와 건설 폐기물입니다. 쓰레기가 매립된 전체 면적은 1,300여 평, 축구장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약 8,500여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보시면 패전선, 케이블 타이, 그리고 비닐도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샤워기도 있고 바로 옆에는 너무 깊게 묻혀 있어서 잘 빠지지가 않아서 형체를 알 수 없는 폐비닐도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밟는 곳곳마다 폐기물이 떨어져 있고요. 악취도 좀 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금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은 폐기물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서 이 사이로 흙이 들어가서 생긴 금입니다. 쓰레기 매립 사실은 전국을 돌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터를 빌리거나 산 뒤 폐기물 32,000여 톤을 매립했습니다. 이들은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시세보다 절반 정도 싼 가격의 폐기물을 처리해줘 부당이득 48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하천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 바로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 상태가 맑습니다. 그 물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물길이 막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보시면 물이 다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 색깔이 앞서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회색 침전물이 가득하고 악취가 심합니다. 나뭇가지로 뒤집어 보니 검정색 물질이 묻어 나옵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낙동강 본류나 아니면 지류로 들어갔을 때는 낙동강을 오염시킬 우려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인근 주민들은 농사 걱정이 앞섭니다. 물이요 너무나 이게요 충해가지고 이불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지. 도저히 이래가지고 나한테 무슨 조치를 해도 해야지요. 이래도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지는데 그 이불 가지고 왜 이게 공석을 피워내리게 그래.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안동시에서도 최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행정 절차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소유주한테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사법 고발할 그럴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 비용이 약 20에서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데다 책임 시비를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밝혀져도 이후 행위자도, 땅 주인도, 행정당국도 막대한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폐기물인데 그냥 합성 수지 폐기물뿐만 아니라 슬러지 같은 것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빨리 어떤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산에 이어 불법 쓰레기 매립. 일당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곳은 안동 외에도 원주, 포항, 청주 등 모두 7개 지역입니다. 폐기물이 언제 치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걱정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안동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동 9곳의 명소를 선정했습니다.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돼 힐링 명소, 안동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움터 마을, 1976년 안동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에 처한 고택 7채를 옮겨 지은 곳입니다. 한자를 통해 예절과 인성을 익히고 정신문화를 수련할 수 있는 한자 마을입니다. 안동댐과 안동민속박물관, 고택을 활용한 구름의 리조트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심을 떠나서 아주 힐링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요. 주변 경관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희는 아침에도 이제 안동댐 조깅 갔다 왔는데 너무 상쾌하게 좋네요. 이현아, 좋아요? 안동시가 5월 한 달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안동의 대표적 힐링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하회마을, 봉정사, 월영교, 안동민속박물관과 예움터 마을, 농암종택 등 모두 9곳입니다. 안동 구경에서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봄 여행 주간이 운영됩니다. 여행객들을 위한 국화차 체험과 전통 체험, 장터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다녀간 하회마을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봉정사 등 주요 관광지에서 여왕 사진전, 고택 음악회 등 행사가 이어지고 오는 14일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 왕자가 안동을 방문합니다. 좀 고즈넉하고 되게 차분하면서도 근데 또 자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되게 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 가정의 달,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의성에서 세계 연축제가 열렸습니다. 황금 연휴에 맑은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가족 단위 인파가 몰렸는데요. 전병주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바다 삼아 초대형 문어와 고래, 가오리연이 하늘 위를 떠다닙니다. 저마다 준비해온 연을 힘차게 던져 바람에 연을 맡깁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날리기 대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팀을 구성해 편대 비행을 펼치기도 합니다. 메가팀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간다거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연을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언제든지 만들어져서 같이 날릴 수 있는 연이 메가팀이라고 합니다. I fly this kite now for 23 years. Yeah, we're having a really great day. The wind is amazing right now. Lots of color in the sky. Everybody should come out and come see us fly.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의성 세계 연축제. 어린이날 황금 연휴 기간에 지난해와 달리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날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 기간 7천여 대의 차량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17개국 50여 명의 외국인 선수가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의성 세계 연축제와 함께 의성 진드론 챌린지 대회도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50m 트랙에 있는 장애물을 통과해 빠른 시간 안에 완주하는 대회로 학생부와 일반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드론이 장애물에 걸려 떨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실수 많이 하고 장애물도 많이 부딪혀서 그래도 아직 끝날 때까지는 안 끝난 거예요. 의성구는 4월에 개최했던 연축제를 지난해부터 5월 어린이날 주간에 열고 있습니다. 축제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이들이 즐겼습니다. 어린이날과 함께해서 날씨도 이렇게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많이 찾아주셔서 또 즐기시고 또 많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성진 드론 챌린지 대회와 함께 연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로 풍성해진 의성 세계 연축제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더해지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은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지역 곳곳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드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봄볕이 가득한 박물관 앞마당에 염색 공방이 차려졌습니다. 흰천을 염색물에 담근 뒤 정성스레 주무르니 어느새 파란빛이 감도는 손수건이 탄생합니다.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고사리 손으로 빨간 카네이션을 만드는 작업도 분주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카네이션 예쁘게 만들어서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3, 2, 1, 시작! 신호를 알리자 약재를 찾는 손길들이 바빠집니다. 꽁꽁 숨은 약재를 건져내 상품으로 받아가는 보물찾기 행사입니다. 또 이런 게 있었다고 모르고 왔는데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약첩을 직접 싸보고 환을 만들어보는 체험 열기도 뜨겁습니다. 대구 대표 한약거리인 양령시에서 열린 한방문화축제가 올해로 42회째를 맞았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아이하고 이제 한방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체험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랭이던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봄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낸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낸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은 제명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두 의원은 현직이 아닌 전직 군의원 신분으로 취소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두 의원은 지난 3월 29일과 4월 2일 의원 제명 결의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잇따라 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경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권 시장은 5월 정례조회에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개인 비리라도 부서장과 상위 결재권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 대구시의 청렴도 등급은 전체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도시철도 반월당역 등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세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탑승을 기다리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6월 1일 엑스코에서 대구 미래교육 500인 대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해온 여러 정책 과제들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교직원과 학부모,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대와 근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박물관이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풍천면 가곡리 예풍서초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역사문화박물관에는 고문서류, 각종 민속 자료, 근현대 자료 등 만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백과사전인 대동운부 군옥과 1300년대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배자의 분락,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시한 초등교재 등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동구 동촌 유원지와 유라지구, 수성, 우리 먹거리타운 등 7곳에 상권 안내 간판을 세우고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지원이 필요한 상권을 선정해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안동시 보건소가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 방역 체제에 들어갑니다. 안동시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행정 역학조사, 의료기관 관리, 예방접종 등 4개의 방역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공휴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해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감염병 의심 증세가 있을 때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어업 질서를 바로 세우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투입하고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도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조업구역 위반, 암컷대게 등 불법 어획물 포획 유통,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등입니다. 충남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를 예방하려면 농작업이나 등산할 경우 가능한 긴 옷을 입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몸을 씻은 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는 진드기에 물리면 초기에는 고열이나 구토,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 지역 소식 들여다보는 SNS 핫 이슈입니다. 먼저 이철호 경북도지사 SNS 살펴보겠습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 이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대구, 경북, 구미, 울산이 힘을 합쳤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2가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은 지역마다 입장이 달라서 10년 넘게 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장욱현 영주시장 SNS로 넘어가 보죠. 황금 연휴, 영주는 축제로 들썩들썩합니다. 선비 정신과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는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거닐며 봄의 정취도 만끽하고 옛 선비들의 정신 문화도 느껴보는 기회. 선비 정신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끄네요.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SNS를 들여다봅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대구 범어공원. 범어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유지다 보니 땅 소유권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민한 주제인 만큼 마찰도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하경 경주시장의 SNS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있네요. 경주에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하는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준하경 경주시장은 산자부 공모사업은 통상 재수 3수를 해야 성공한다는데 처음 도전해서 바로 쾌거를 이뤄 기쁘다며 센터 건설과 개원 준비를 잘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상 우리 지역 SNS 핫이슈였습니다. 여름의 첫 번째 절기 입하인데요. 전국이 쾌청하고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5월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 오전 기온은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22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청정한 북서풍이 불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가볍게 산책 즐기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